거대한 업무의 핵심이 뭔 줄 압니까? 고대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처럼 부려서 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어서 나오는 생산력을 가지고 특수한 지배층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게 뒤에 도사리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인간성이 말살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20세기에 등장했던 그러한 형태의 업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죠. 히틀러라든지 천황폐하라든지 일본 군국주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상 등장했던 그러한 업무주의의 현실로 드러난 그런 정책들인 거죠. 히틀러라든지 천황폐하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보세요. 천황폐하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냥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뭘 했습니까? 대동아 공영권, 인류 평화를 위하여 전쟁한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전쟁을 그냥 일으키지 않아요. 반드시 명분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평화입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네, 굉장히 재밌죠.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인류의 공동의 선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일으킨다.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내용 자체는 정복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사회정책의 주 목적인 인도주의나 동정이 아니라 사회 안정 및 질서의 유지와 사회 통제를 위한 것이다. 사회 통제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책의 변화 시기까지는 지배층이 기존 사회 질서를 위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된다. 그때들은 변화를 준다는 얘기죠. 사회 통제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위기가 도래했을 때 경제 위기는 지금이 경제 위기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해서 지금 돈 가치가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금리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이게 다 뭐예요? 돈을 뭐 계속적으로 화폐 종이를 만든 종이를 화폐 자체를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화폐 자체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가 엄청 인플레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어진 거 역사상으로 이 세계 1차 대전 때 이후에 독일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예?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그러한 독일의 상황 자체를 이용한 것이 히틀러란 말이죠. 경제 공황이 왔을 때 그걸 이용하는 자는 반드시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예? 경제 공황이 미래 닥쳤을 때는 독재자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세계 공황이 닥치면 어찌 되느냐? 세계적인 독재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독재자는 반드시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 반드시 인류 평화를 위하여서 등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네 오늘요. 오늘 공부가 되네. 강의가 되네. 경제 공황일 때는 독재자가 등장합니다. 독재자가 등장할 때는 반드시 인류 평화를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내건다는 이야기예요.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무엇이 가짜이고 진짜있는가? 그래서 그런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당신이 위대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지라도 위대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위대한 시민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 목적인 거죠.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업무가 도사리고 있는가? 독재자가 하는 것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살리려고 하는 것이냐? 예? 독재자는 마지막은 계속 사람을 죽입니다. 히틀러처럼, 천황폐하처럼 사람을 계속 죽인단 말이죠. 그러나 선한 왕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성군 있잖아요. 예? 요순시대, 우리가 중국에서 요순시대라든지 예?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라든지 마지막에 메시아가 도래한다든지 천년왕국이라든지 그런 사상들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상태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상사회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안정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전하는데 이는 정치적 불안정이나 위기 때는 정치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사람 점유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어져야 된다. 업무 이루는 그것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거죠. 선거와 같은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다. 선거할 때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누가 거짓말 하느냐, 누가 공약을 흐트리고 있느냐, 어떤 당이 공약을 흐트리고 있느냐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지에 있어서는 당을 잘 봐야 되고 당의 정책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안정이 정착되면 효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서 노동윤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노동윤리까지도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죠.
음모론자 비판으로서는 정책 결정의 의도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정책의 현실을 가소평가할 수도 있다. 정책 결정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음모. 그 무슨 음모가 도사리고 있느냐? 예? 분명히 경제 공황이 닥쳤을 때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인플레가 극도 인플레 형성되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재자가 형성되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독재자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 독재자라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분명히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숨어있는 의도가 뭐냐? 그걸 밝혀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회 안정이 위협되지 않는 집단이지만 사회 서비스의 확충으로 받을 혜택을 받는 노인이나 환자 등의 집단에 대해서는 음모 이론이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들 힘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정책 음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자주 또는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음모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아까 했던 합리나 이성이나 기술이나 기술을 결정론자에 앞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앞으로 3D 프린터라든지 드론 같은 것이 나와서 이상 기술을 지금 테크노피아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복지도 기술을 말미암아서. 그래서 노인도 노인 휠체어뿐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경우라든지 노인 자동 시스템에 얼마나 기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목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노인도 걷지 못한 노인 같은 경우는 이제는 로봇같이 이게 어족을 만들 수도 있고 말이죠. 어수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기술의 힘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속의 이론이 있습니다. 종속 이론은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한다면 종속 이론은 제3세계. 종속 이론은 과거에 이게 선진국이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미안합니다. 이게 핵심부에 이게 선진국이다고 하면은 이 주변부가 있는데 이 주변부는 항상 이 핵심부에 의해서